안녕하세요, 이거입니다. 시골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즉 1955년생부터 1962년생, 63년생 사이에 이 은퇴자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낙향,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이제 귀향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시는 농가주택이 있으면 이제 그걸 잘 수리해서 거기서 이제 사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들, 또 어떤 지방에 이제 시골 그런 곳에 이제 연고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 오래된 이제 농가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주의사항이,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늘 생각하고 이 집 수리를 다니고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서 또 설치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또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최근에는 하여튼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쏟아 붓기 때문에 이 홍수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이나 하여튼 골짜기 지점이나 하여튼 이 능선이 아닌 그 물이 모이는 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집을 사시게 되면 홍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지역이나 하여튼 이 골짜기 지역은 피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저 고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지경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집이 많이 소실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 좀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주의할 점은 집을 구입하실 때 이 야산이나 하여튼 이 숲이 우거진데 이런 데 구입하시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집이 다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흔히 하는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여튼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여튼 주의하시고, 집을 구입하시더라도 산불이 나더라도 불이 이렇게 옮겨 붙다가 끊기는 지역, 반드시 그곳에다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화과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상권이 성립된 집이라든가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지역에서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즉 문화재 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 고도 제한 구역, 이런 것들 걸려 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하여튼 집을 철거해서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집인 경우에는 집을 철거하게 되면 집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대부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쓰셔야 되고, 리모델링도 이제 오래된 집이라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기둥 하나라도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시고,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됩니다. 절대 이런 사항 알아보지도 않고 집 철거부터 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큰 나무나 주변에 이런 하여튼 숲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거진 그런 것은 없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뿌리가 집 구들장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나무 뿌리가 이 집을 이렇게 꽉 안고 있는 집은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거나 소규모 이제 뭐 영세 사업을 한다 그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수맥 같은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하여튼 그 집을 구입하실 때 이런 것도 하여튼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큰 나무가 있는 경우 벼락이 나무를 때리게 되면 나무가 넘어지면서 집을 덮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을 구입하실 때 이 큰 나무나 이런 주변에 뭐 전봇대가 있거나 고압선이 흐르거나 그런 거는 그런 밑에는 절대 구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다섯 번째인가요? 네, 다섯 번째는 그 주변에 그 축사나 하여튼 뭐 양계장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축사나 양계장이 있게 되면 뭐 겨울에서도 이제 뭐 냄새는 나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파리 벌레들이 들끓어 가지고 살기 참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양계장이나 어쨌든 그 뭐 축사, 소축사, 돼지 축사 있으면 하여튼 피하시고, 뭐 사시다가 생기는 거는 참 그거는 참 어쩔 수 없지만 그 본인의 운이라 생각하시고 하여튼 일단은 그런 것은 피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섯 번째요. 그 동네 사람들 그 인심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텃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텃세 못 이겨서 집 다시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텃세라는 것이 하여튼 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본인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이 텃세라는 걸 이게 무시 못할 게 하여튼 사람들이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동네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는데 이 전원주택이라는 게 그 산속이나 뭐 아니면 지방 이렇게 산골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잘 안 팔립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팔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이게. 텃세, 지방 텃세 하여튼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일곱 번째는 집을 사놓고 사는 동안 땅값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금상하면 참한데 그럼 자식들도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거는 아주 우리 아빠 어머니 부모님 최고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데 땅을 사놓고 뭐 땅값 오른다는 건 사실 그걸 생각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살다가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집이 그냥 집만이 남게 되는 거죠. 요새 뭐 어떻게 그 지방에 다니다 보면 빈집 상당히 많은데 그 집 이제 처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이게 자동 상속이 됩니다 이게. 자동 상속이 되면 이제 자식들이 거기에 대한 뭐 재산세도 내고 이제 각종 이제 세금 내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자식들이 그걸 팔려고 해도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은퇴 자금 가지고 이제 그 지방 가셔서 땅 크게 사셔서 집 크게 지을 생각 뭐 굳이 지으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을 생각 하시지 말고 이렇게 작은 이동식 주택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만 여기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공입니다. 시골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골 농가지 주택을 이렇게 사실 때 어쨌든 그 지대가 이제 낮게 되면 홍수 피해 위험이 있으니까 지대가 좀 이제 높은데 이렇게 있는 집들을 구매하셔야 되고, 하여튼 홍수나 산불 이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을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땅을 크게 사고 집도 크게 지으시는 것도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겠지만, 글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땅을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사시지 말고 뭐 텃밭 정도 쓰실 정도 공간에다가 한 뭐 부부
혼자만 이렇게 사시고 뭐 가끔씩 뭐 이제 자녀분이나 이렇게 뭐 찾아오신다고 그래도 10평에서 15평 내면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면 이렇게 하여튼 뭐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주변에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뭐 큰 나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이런 거는 좀 피해서 하여튼 구입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꼭 굳이 이제 그 사실 때 먼저 사시던 고향보다는 좀 이제 그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하여튼 몇 자 적어 놨지만요. 옛날 그 노인분들 하여튼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젊은 사람들 오면 그래도 저 옛날에도 아는 그 동네 사람 그 자녀분이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편한 마음에 또 뭐 이런저런 뭐 허드렛 일 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을 따져가지고 아예 그냥 모르는데 아니면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뭐 동네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뭐 이런 건 이제 옛날 하여튼 구주택을 이렇게 구입하실 때 하여튼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집 그다음에 지은 뭐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썼는 집인지, 뭐 폐가라도 뭐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될 수준인지, 뭐 석가래는 썩지 않았는지, 주춧돌 밑에 들어가는 이게 기둥은 이렇게 썩지 않았는지, 그동안 뭐 비가 새지는 않았는지, 또 전기나 수도 시설은 들어와 있는지, 전기나 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거 다 내가 돈 주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또 생각하셔야 되고, 또 정화조는 다 뭐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정화조도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뭐 오수관도 빼야 되고 정화조 또 설치해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하여튼 잘 뭐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동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